네, 10장 더 강의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계획입니다. 계획화. 목표 설정, 경영 계획 해가지고 계획인데요. 목표 설정, 경영 계획. 계획. 경영에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한번 배워보고요. 계획에는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이고 또 계획층별로 전략과 전술과 운영 계획도 있습니다. 이 경영에 관련된 계획을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인생의 계획을 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또 계획 관련 쪽으로 이렇게 책을 좀 보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라 하는데 사람들이 계획을 못 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뭘 할지를 모르니까 계획을 잘 못 세우는 건데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어떤 도움을 드리냐면 그냥 데일리 리포트라고 하루의 일과를 그냥 내가 뭘 하면서 보내는지를 일단은 기록해 보세요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기록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걸 습관을 들여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계획 같은 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미래에 어떤 일어나는 상황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스케줄 속에서 내가 뭘 하면서 보내는지 이 데일리 리포트를 한번 써보세요. 쭉 그냥 하루 그냥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아침부터 몇 시에 일어나서 1시간 간격으로 또는 2시간 간격으로 또 굵직굵직한 걸 쭉 적어내라고 하면서 너무 간단하게 적으면 안 돼. 집, 회사, TV, 자기 이런 거 적으면 안 되고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회사에 가서는 오전에는 어떤 일을 했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어떤 일을 했고 또 퇴근해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적다가 보면은 계획의 중요성을 알고 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하루 스케줄 세우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메모하는 게 저는 좀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업무를 좀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메모 습관, 바로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목표 설정이 먼저 나옵니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볼까요? 조직의 목표, 조직이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문제, 원론, 상태다. 목표를 왜 설정하죠? 목표는 기준이죠. 무엇을 하자. 그런 목표 설정이 없이 그냥 하다가 보면 이게 목표가 되기도 하고 저게 목표가 되기도 하고 중구난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목표를 꿈을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고요.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내 일생을 알차게 보내는데 계획과 준비, 이 목표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어떻게 설정됩니까? 목표가 없는데 계획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볍게 떠나는 여행, 그냥 무전 여행, 아무 계획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가도 되지만 좀 더 효율성 있게 짜여진 어떤 그 내용대로 가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시간은 절약됩니다. 예를 들면 참고하세요.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 숙소를 그냥 한 곳에서 2박 3일을 정했었어요. 한 곳에 이렇게 스키폰가 하여튼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광을 하는데 그냥 숙소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좀 두 군데를 옮겨놨었으면 여기 근처에 다 둘러보고 또 이쪽을 숙소하면서 이 근처로 또 다 둘러보면 되는데 제주도가 땅덩이가 좀 넓잖아요. 근데 이제 숙소를 한 곳에다 딱 정해놓으니까 저쪽에 가서도 다시 돌아와야 되고 또 저쪽에 가서 또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갔다 왔다 하는데 1시간 반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제주도를 한 3번, 4번 정도 간 것 같네요. 다음번에 갈 때는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제주도를 이렇게 숙소를
숙소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30분 내로 다 유원지가 이렇게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이제 숙소를 잡으려고 합니다. 좀 머리를 쓴 거죠. 이것도 계획이에요. 계획을 세우면 이게 가능하지만 계획을 안 세우면 물론 뭐 성수기 때는 이제 반드시 계획을 해야 되고 비수기 때야 뭐 어디를 가든 숙소가 없겠어요. 뭐 있겠지만 자 그렇게 계획해서 제 꿈이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 거지만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 가는 게 제 꿈이 목표인데 그걸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실행을 해오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고요. 해외여행이지만 국내 여행을 완전히 한번 완주를 해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한번 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구석구석을 여행을 다 한번 해보는 게 제가 와이프하고 약속을 했어요. 꼭 내가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해가지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자, 아무튼 경영자는 자신의 조직에 가장 적합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걸 알아야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는 조직 구성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방향이죠.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안내하는 그 역할이 바로 목표이기 때문에. 자, 조직 목표는 일반 공중에게 조직의 의도를 인식시키는 일반 많은 주변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이 회사가 이런 걸 원하구나, 이런 걸 만들어내겠구나, 이런 걸 추구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조직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조직의 유효성이 뭔가요? 이 조직은 정말 계속 기업으로 남아야 되고 이 기업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조직의 목표의 주요 기능은 목표의 중요성, 조직의 목표의 주요 기능이다. 자, 조직의 목표는 뭡니까? 조직 활동과 경영, 조직 활동 내에 있는 다른 조직, 집단 내 개인사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을 환경에 연결시켜주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래서 내 집단, 외 집단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조직 활동과 조직 환경 내에 있는 다른 조직, 다른 집단과 사이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하죠. 조직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가 어떤 거에 따라 같은 동종, 업종이 모일 수도 있는 거고 조직 목표는 경영자와 조직 구성원에게 화합의 범위, 어디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거, 올해 매출은 얼마인가, 그죠? 의사결정의 지침, 어떤 시기에 어떤 고객이 불만을 호소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 내려서 고객을 만족시킬 건가 부터 시작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규칙과 규율을 해서 안 되고 이런 게 있겠죠. 자, 동기부여 유발 어딜 갑니까? 몰라, 한번 가보자. 이거 하고 어딜 갑니다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포기를 안 하죠. 맞죠? 그죠? 42.195라는 어떤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다가 힘들어도 쉬지 않고 계속 뛰는 거지. 그 목적지가 없이 그냥 뛰다 보면 많이 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동기유발, 성과 기준이 조직, 기준. 자, 우리 그 운동장에서 기준 딱 하고 딱 해쳐보여 맨날 좀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준이 정말 중요한 거죠. 기준이 막 이동해버리면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표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인생을 재미있고 알차게 보내겠다, 정직하게 잘 살겠다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조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다.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조직 구조가 달라지겠죠. 인원 배치도 달라지고 재무 구조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투자 가치도 달라지고. 자, 조직의 내부 활동을 위한 지침이 된다. 조직 내부 활동의 지침이 바로 그죠? 목표다. 이거죠. 목표의 주요 기능이다. 그 다음에 조직 목표의 속성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 맞죠? 몰입. 창출하고 조직에 대한 자신, 확신. 조직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그렇죠? 목표가 불명확한데 우리가 몇 개만 만듭시다. 어느 정도 수출합시다.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여러분에게 배당을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걸 하면 뭔가 우리에게 이런 이익이 있겠구나. 열심히 하죠. 근데 뭐 100개를 만들어도 그죠?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100개를 만들어도 하루 일당 5만원, 10,000개를
굳이 뭐 10,000개 만들 필요 없겠어. 100개 만들어 5만원인데.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어떤 이익을 그죠?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만 자본주의 국가처럼 그죠? 베트남이라는 이런 나라들은 땅 투기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베트남 가봤는데 어떻습니까? 땅을 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고 국가가 세금 걷는 거나 뭐 우리나라 세금 걷는 거나 뭐 마찬가지지만 땅이 크면 임대료가 비싸니까 땅이 적으면 임대료가 싸지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없겠죠. 우리나라처럼 막 이걸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이 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땅 욕심은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베트남이 잘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트남이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국가 어떤 배경 지식의 상황에서 그게 되게 대단한 잘 사는 나라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유류세를 만약에 못 거두면 세금을 어떻게 거둘까 생각하는 게 아마 부동산세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부동산세를 엄청 많이 걷어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절대 온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산주의가 되버려요. 공산주의가 그렇죠? 아예 땅을 많이 소유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일본을 갔을 때 일본이 전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었어요. 자기가 그 아파트 내에 주차되는 자기 아파트 주차대 경차가 아니면 주차비가 적고 뭐 대형차 있으면 뭐 주차비를 많이 내는 그런 보면 와 정말 좀 삭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일본에는 경차가 어디 많은가 싶었더니 세금을 그만에 많이 걷어가 버리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만큼 좀 복지가 나중에 노후에는 좀 잘 될지 모르지만 자유가 없더라고. 자유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전부 도요타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사지도 않고 지금 자기들은 많이 수출하면서 다른 나라는 수입도 안 하고 그게 우리나라 보세요. 수입 수출 외제차 많잖아요. 이게 자유분방하게 좋지. 그죠? 일본에는 살 수도 없어요. 예?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베트남, 태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못 사요 자동차를 세금을 너무 많이 들이게 해서. 그럼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잖아요. 이 공산주의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아베, 스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렇게 하면. 정치에 관여를 안 하고 싶지만 경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거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아무튼 조직의 목표가 조직 활동의 목적, 사명, 구체적인 목표. 목적이 크고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합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직의 목표가 조직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합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 해당된다. 그 기업의 목표가 아주 잘 확립되어 있다면 그죠? 그래서 기업 목적이 뭔가요? 조직의 존립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가장 수상성이 높은 목표 개념이 되겠죠. 목적은 내가 주로 이제 목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잘 먹고 잘 살자, 기업이 잘 먹고 이윤만 추구하자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거든요.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목적이 뭐냐? 일단 이윤을 창출해야 되겠죠. 기업의 모든 조직의 목표는 생존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장기적인 생존이 모든 상황에 적합한 목표라고 할 수 없다. 태스크포스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같은 조직도 그 조직의 사명이 완수되면 해체된다. 그래서 생존, 그러나 조직의 장기적인 생존이 모든 상황에 적합한 목적은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어떤 목적성은 뭐냐?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어떤 그 기업의 CEO의 어떤 사리사욕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기업이 존재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과 전 세계가 아주 윤택해지고 편리해지는 그런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제 목적은 사회 전반적으로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적합성이 바로 그죠? 어떤 대학의 존재 목적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게 왜 대학을 창업합니까? 대학을 왜 설립하죠? 차라리 그냥 법인 기업을 창업을 하죠. 프랜차이즈는. 바로 대학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학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서 가겠다. 웃긴 거죠. 그 대신 이제 그 남는 금액으로 학생들의 어떤 복지나 여건이 저수된다면 그건 문제가 없겠지만, 자, 사명입니다. 자, 목적 다음에 사명이죠. 사명은 목적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사명은 경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로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이나 시장을 명시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민의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당최 뭘 만든다는 거야, 그지? 그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사명이 나온다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이나 시장을 명시한다. 예를 들면 제가 세계 최고의 대중 명설가가 되겠다, 명강사가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 강의를 통해서 힐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목적을 잡았다면 강의를 통해서 무슨 내용으로 강의할 건데요? 무슨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제품과 시장의 명시는 그 범위를 넓게 또는 협소하게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의 사명을 석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는 조직은 모든 마케팅 노력을 석유 소비자에게 초점을 둘 것이다. 맞죠? 그러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조직의 사명을 규명한 조직은 석유 시장뿐만 아니라 수자원, 태양, 풍력 등 에너지 원천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석 연료는 어떻게 보면 언젠가 고갈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심성 있게 되고 또 이 공개 오염을 통해서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재생 가능한 그죠? 물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 풍력은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고 그죠? 무한정 이렇게 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에너지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앞장서 나아가서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솟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죠. 근데 뭐 자꾸 이렇게 배터리가 자꾸 불이 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기도 하네요. 조직의 사명 관점에서 표현된 조직의 목표는 관리의 관심을 도달하고자 하는 고객의 필요, 욕구와 중점을 두게 된다. 그죠? 자, 결국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어떤 욕구에 충족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되겠고요. 어떤 사명을 선택하든 간에 조직의 존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사명이 너무 화려하지만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고객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명은 의미가 없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구체적인 목표 이제 목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로 넘어가는데요. 자, 조직의 가운데 가장 추상성이 적은 구체성. 자, 그럼 추상성이 적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추상성이 적다는 얘기는 바로 숫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숫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세한 용어로 표현을 하고 조직의 사명보다는 한정적인 시간적 틀을 갖는다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마감 일자가 데드라인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조직의 기업 조직의 경우 사명. 자, 특정 산업 내에서 경영을 통해 존립 목적 이유를 달성하는 계획을 세운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은 달성하고자 하는 매출 수준의 차원의 구체적인 목표나 유지를 하기 위한 원하는 성장률, 고양하고자 하는 기업 이미지, 뭐 이런 구체적인 걸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출액을 어떻게 할 건가, 얼마나 달성할 건가, 기업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목표가 해당된다는 거죠.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사회적 환원이죠. 기업의 그 부가치를
외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회화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직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물론 뭐 복지를 잘해가지고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 이것도 뭐 되겠지만 그보다도 확실한 방법은 그 회사가 뭐 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원을 하나 짓는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크게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 저 소속전에게 뭐 장학금을 뭐 몇십억씩 기부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많이 이제 기업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죠. 자, 그 다음에 합법성. 자, 아무리 좋은 어떤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구체적인 목표가 있더라도 합법성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조직의 구성원이 비구성원이 조합은 조직의 활동을 수용하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조직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비구성원까지도 저 회사가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기업을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조직 목표는 외부 환경에 있어 중요한 당사자에게 조직의 활동을 합법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을 설립 시 법적인 허가 이런 걸 무시하면서까지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직 활동은 법적인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그죠? 세금 납부를 안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회사의 물품과 서비스를 그죠? 우리는 공부를 못하게끔 만들거나 사주지 않는다.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합법성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 요인에 결정되는 것 같다. 그렇죠? 자기들은 뭐 잘하고 있다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그 외부에서 느끼는 그 이미지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통해 조직에 합법을 한다. 이게 정당한 가격에 이 정도의 가치를 하는가 못하는가 이걸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은 같은 규제 기관은 기업이 법적 행동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을 감시한다. 그걸 못했을 때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뭐 과자를 이렇게 보면 이 묶음 단위로 이렇게 파는데 그 파는 그러니까 안에 막 그죠? 공기를 주입시켜가지고 과자는 조금 들어있고 봉다리만 이따만 봉지는 이따만 크게 가지고 되게 뭐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부피가 큰데 사실 좀 실망할 때가 많죠. 저는 과자는 잘 안 먹는데 한 번씩 먹을 때 보면 조카들이 이렇게 보는데 뜯어보면 이렇게 너무 양이 적더라고요. 자, 노동조합은 조직의 관행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맞죠? 노동조합이 또 왜 있습니까? 그런 어떤 조직의 관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경영자들은 조직의 합법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직의 목표를 외부 당사자에게 발전시켜야 된다. 한마디로 외부 감사를 들여서 한번 우리 회사가 잘하고 투명하게 잘하고 있나 없나 한번 조사를 해봐라 라는 거죠. 외부 감사들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합법성의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죠. 담배 광고 금지 이런 거,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이런 거. 좀 이런 회사들은 좀 그죠? 네, 그렇죠. 결국은 그 회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이 끼칠 피해와 이런 부분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경영자는 목표가 조직 환경 내에 있는 조직의 비구성원 사이에 지지를 받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그죠?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지지를 받아야만 합법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 합법성을 상실하게 되면 새로운 목적이나 사명을 추구해야 된다. 안 맞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의 존폐 위기가 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그 기업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조직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추상적이고 사명 내려갈수록 구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보잉사도 있고 아메리칸 모터사도 있고 그 다음에 ABC 대학 뭐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그냥 대학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 자, 이익 추구 맞죠? 비행기 제작 맞죠? 비행기 제작을 할 때 사명을 받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게 그냥 목적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은 어떻게 보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은 이익 추구지만 이 이익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먼저지만 이익이 기업 존폐 위기에 설정되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큰 목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돈만 많이 벌자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책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해 쉽게 쓰긴 했지만 이 내용이 존립의 목적이 이익 추구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익 추구를 위해서 존립한다. 아니죠. 그 이익이 나더라도 그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요? 고객한테 피해를 주면 그 이익이 나도 없었어야 되는 회사잖아요. 저는 이익 추구의 목적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 사회 환원 또 자선 등 윤리적 도덕성이 어긋남이 없는 그런 목적이 다 존재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좀 빠졌어요. 제가 책을 쓴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사명입니다. 비행기 제작 그죠? 구체적이죠? 네. 지역민의 필요로 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학문적 프로그램 지식기 개발 전달 이건 잘 해놨어요. 그 대학은. 자, 구체적 목표 볼까요? 5년 후에 5%, 향후 4년간 주주의 투자 금액 10% 증가. 이게 뭐죠? 네. 얼마를 당신이 우리에게 투자했는데 10%는 수익 내주겠다. 향후 5년간 종업원의 3% 감원. 그죠? 3% 감원. 그죠? 이거는 뭐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 판매액의 선도 위치 유지. 그죠? 향후 3년간 종업원 생산량 5% 증가. 외국 자동차 회사와의 장기적 제휴 관계.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 외국계 기업하고 이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그 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휴를 하고 향후 5년, 10년 10% 이상 증가된 기금 확보. 자, 정부 지원금 확보를 통해서 더 많은 그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죠. 매년 2% 입학 정원 증가. 자, 지금은 입학 정원을 줄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고 있고 인원 줄어드는데 잘 인기 좋은 대학에서 다 인원을 충당해 가버리면 나머지 지방 회사들은 지방 회사가 아니고 지방에 있는 많은 사립이나 국립에 있는 대학들은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6반, 10반 가다가 갑자기 반이 3반, 4반 가다가 이제 2반, 좀 있으면 1반. 와, 앞으로 학교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가 좀 비비기에 올 것 같아요. 그만큼 인원수가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가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초등학교에 2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초등학교에 6명, 7명 앉혀놓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관리하기 편하고 토론식 수업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학에도 좀 대학원처럼 적은 수의 15명 이내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많은 소통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수업. 대학원 때 가능한 게 아니라 학부 때도 그게 가능한 수업이 진행됐으면 좀 좋겠네요. 자, 조직의 목표는 내적 중요성. 자, 조직의 구성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봅시다. 목표는 조직 구성원에게 과업의 고의를 했죠. 의사결정의 지침이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 수단이 된다. 자, 목표가 없다면 동기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기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조직 성과의 기준이 된다. 얼마를 합시다. 그 다음에 조직화를 위한 합리성, 조직화. 목표가 어떤가에 따라 인원 배치, 그죠? 마케팅, 뭐 재무, 인사 이거 어떻게 다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목표가 어떻게 크냐 작냐 달려 있습니다. 목표는 올바른 조직 형태, 조직 구조의 적합성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작용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직의 중요한 이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조직의 계층별 목표를 보면 자,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짜고 이렇게 운영 목표를 내는데 자, 보면 자, 추상적이죠. 장기 목표가 되겠죠. 당연히 단기 목표고요. 자, 공식적인 목표, 운영적인 목표, 활동 목표. 자, 공식적인 목표는 제공 경영자, 운영적인 목표는 중앙 관리자. 자, 중앙 경영자, 활동 목표는 일선 경영자입니다. 자, 가장 수고스러울 수도 있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봤을 때 공식 목표 말 그대로 전략이 되겠고요. 자, 공식 목표는 조직의 현장, 연차 보고 방침과 같이 조직의 목표를 공식적으로 선출한다. 조직의 목적이나 사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조직의 목적이 뭐고 사명이 무엇이냐가 바로 이 공식 목표에 해당도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상 추상성이 많으며 측정이 어렵다. 그렇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어떻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목적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명이기도 하고 목적성이 있는 거 공식 목표는 목표 달성의 완료 시기가 명시되지 않는다. 그렇죠?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되지 않고 의학 산업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인 마크 앤드 컴퍼니 그죠? 예, 공식 목표. 주주의 부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 외적 성장을 한다. 오, 이 기업 투자해야 되겠네요. 자, Work and Company, Work and Company입니다. 의학산업 세계 선도 기업 Work and Company 한번 투자해 보세요. 자, 주주의 부를 향상시키다. 그 다음에 내적 외적 성장을 한다. 회사의 성과를 위해 장기적인 개선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주요 의학 기업으로서 지위를 강화한다. 아주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숫자도 없고 이기 때문에 공식 목표이긴 하지만 환자, 의사 및 사회 고도의 기술과 높은 가치가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한다. 어떤 제품을 제공하는지도 안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공식 목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공식 목표가 그래서 추상적이면서 장기적인 성격이 강하죠. 단기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장기 목표는 목표 달성을 위한 특정 측정 기준이나 시간 기준이 별로 없는 목표이다. 그래서 측정 기준이거나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 짧게 하지 않는다. 측정 가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공 명령청에서 결정하고 조직의 현장, 연차 보고서, 방침 등과 같이 조직의 목표를 공식적으로 서술한다. 자, 조직의 현장, 연차 보고서, 방침. 조직의 현장, 연차 보고서, 방침을 서술하는 것이 어디인가? 공식 목표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운영 목표는 이제 중간 관리층이죠.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의 그 사이, 그렇죠? 장기 목표는 어떤 책을 보면 5년 이상, 어떤 책은 뭐 2년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저는 막 장기라고 보면 한 5년 이상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2년도 장기가 뭐야? 1년이 장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의 특성에 동시에 갖고 있는 목표로 중간 경영자로 하여금 원하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활동하거나 목표 달성 시기를 정확하게 나타내거나 특정 시간과 측정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장기 목표, 단기 목표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중간 경영자가 여기에 해당되고, 자, 중앙 책임입니다. 조직의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주관 목표고 공식적인 목표보다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성을 떼야 되죠. 단기와 장기의 혼합이 가능하고 연도별로 재정 의도가 재정이 되기도 하고 연도별로 운영 목표는 전년도 성과보다 높아야 되겠죠. 환경 추지 추세 예측, 경쟁 기업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년도의 성과, 환경적인 추세 예측,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죠. 경쟁 기업의 성과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뭘 한다? 이 운영 목표를 한번 짠다 이거죠. 짠다. 자, 운영 목표. 자, 피터 드러크가 말이네요. 누구가요? 피터 드러크 경영의 아버지. 마케팅, 시장 내에서 달성하고자 목표. 혁신, 연구개발 부분이나 기술 부분에 대한 목표. 자, 그 다음에 수익성, 수익률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세후 이익을 얼마나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물리적 자원, 조직의 유형 자원 성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직의 유형 자산이니까 결국은 배당하지 않고 유예시키지 않고 이거에 뭔가 공장을 짓거나 뭐 기기를 들여놓거나 하겠죠. 자, 재무적 자원, 조직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적, 조직 구성원들 채용, 인재개발 이런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운영 목표 이런 것도 합니다. 자, 생산성, 총 1인당 산출량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보고 사회적 책임, 조직과 지역사회 관계에 관한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활동 목표입니다. 그러면 운영 목표보다 이제 일선 경영자니까 좀 더 구체적이 되겠네요. 자, 가장 구체성 높은 목표로서 가장 구체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활동 목표가요. 운영 목표보다 또 그 앞에 있는 것보다. 그죠? 자, 구체성이 높은 목표로 단기 목표에 성향을 한다. 자, 다음 중 목표 중에서 단기 성향 목표를 나열하시오 하면 활동 목표가 되겠습니다. short-term goal이죠. 자, 단기 목표는 목표 달성 위에 측정 시간, 측정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위 경영층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체 행동 기준, 성과 기준, 달성 기준을 시기를 갖고 있는 목표이다. 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짜여 있어야만 결국은 피드백이 가능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이렇게 봐도 그죠? 우리가 목표 유형에서 활동 목표에 해당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를 하위 경영자, 조직 구성원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제시해 준다. 최고 경영자, 중앙관리 경영자, 일선 경영자, 하위 경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영 목표를 기초로 수립된다. 운영 목표를 기초로 수립된다. 운영 목표. 자, 운영 목표 기초 중간이죠. 그 다음에 활동 목표니까 활동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그죠? 어떻게 됩니까? 활동 목표 달성하는 것은 다시 자, 활동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운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궁극적으로 공식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활동 목표 위에 운영 목표 위에 공식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 계층을 보면 공식 목표, 운영 목표, 활동 목표 이렇게 내려갈수록 더 구체성, 스페시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마감 일자가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마감 일자가 있으면 숫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숫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계획이네요. 목표 다음에 계획. 자, 계획은 목표가 있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우리가 세웁니다. 맞죠? 계획. 자, 계획은 조직의 정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나 과학을 상세히 기술한 툴이다. 자, 계획이 없으면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없다. 나아가 무엇을 조직할 것인가 알 수도 없다. 그래서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자, 그래서 계획은 조직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자,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 왜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현재 활동에 미래 활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자,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면 좋겠네요. 조직의 목표 달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재건 활동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죠? 그럼 계획은 왜 중요하냐? 계획이 왜 중요하냐? 이게 나오겠네요. 자, 왜 계획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에게 내가 강의를 목적성 있는 강의를 했는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획까지 없으면 다음 시나리오가 없어가지고 대처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계획이 잘 짜여져 있거나 되면 그게 맞춰서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는데 그 안이 없는 거죠. 시나리오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1987년, 88년, 1978년, 77년, 78년 IMF가 왔을 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차관해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시나리오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부도가 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영자가 목표 달성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 그죠? 계획을 잘 짬으로 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준 것 같아요.
내가 세계 최고의 대중 연설가라는 걸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 일과에 내 꿈이 묻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스케줄이거든요. 그 스케줄에 내 꿈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 꿈은 개꿈이거든요. 말로만 입으로만 뭘 하겠다라고 외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의 재원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길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조직의 성과의 평가 기준이 된다. 누이 말했지만 목표가 기준이 된다. 계획이 기준이 된다. 역시 기준 되는 거 똑같습니다. 목표를 잘게 나눈 게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계층별 분류하면 전략과 전술과 이렇게 되겠죠. 전략과 전술을 이제 운영 계획을 잡으면 전략적 계획과 운영 계획을 했습니다. 자, 전략 보면 조직의 최상층 수준에서 수립되는 조직 계획으로 조직의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입니다. 조직 외 구성 간의 관계에 대한 계획을 뜻한다. 전략적 계획입니다. 최고 경영자들이 짜고요. 운영 계획, 조직 내부의 구성 간의 관계에 대한 계획입니다. 자, 운영 계획. 자, 그 다음에 뭐죠? 행동 계획입니다. 운영 계획은 반중간 관리자이고, 그 다음에 행동 계획, 아까 활동 계획이라고 했죠. 활동 목표가 있죠. 활동 목표. 활동 계획 똑같습니다. 행동 계획을, 자, 행동 계획은, 자, 보세요. 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조직의 전반적인 계획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조직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그래서 조직별로, 계층별로 계획에서 운영, 계획의 하부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 일시적인 계획이냐, 상용적인 계획이냐. 차이만 있으면 되겠죠? 일시적인 계획이냐, 상용적인 계획이냐. 자, 이렇게 되겠죠? 일시적인 계획은 무엇이고, 상용적인 계획은 무엇이고, 이것만 보고, 이번 주는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요약합니다. 조직에 사명이 있으면 위에는 목적이 있죠. 사명 다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다음에 운영 계획이 있네요. 그걸 전략적 계획, 그 다음에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운영 계획은 행동 계획, 활동 계획 이렇게 있죠. 행동 계획, 활동 계획, 그죠? 이런 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중앙계획청, 중앙계획청, 비사 이렇게 했는데요. 자, 볼게요. 자, 일시적 행동계획, 일시적 행동계획. 자,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딱 하고 끝내는 거죠. 예상 계획에 해당되죠. 되죠. 조직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을 계획하는데 이용되는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반복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활동이 적은 경우 일시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프로그램하고 프로젝트, 그 다음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여기 나오죠. 다시 보면, 자, 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로그램 먼저 나오네요. 프로그램 뭐냐?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야 된다. 이거 좀 보죠. 일시적인 겁니다. 조직의 재반의 활동을 조정하는 데 이용되는 일시적인 계획,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다른 프로그램 얘기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달성해야 될 목표는 무엇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단계는 어떻게 되고, 실행한 책임이 있는 구성은 누가 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데 순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단계를 설정한 소요되는 추정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그죠? 단어를 하려면,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다른 프로그램보다 좀 짧은 거죠. 프로젝트. 프로그램과 비슷하기나 범위가 제한되고 복잡이 적은 일시적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자, 프로그램의 단계를 완료시키는 어느 한 시기에 수행되어야 할 프로그램 각 단계를 완료시키기 위하여 어느 한 시기에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는 맞죠? 시기에 특정 활동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된다. 프로젝트. 자, 프로그램의 일부인 자 프로젝트의 특정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그래서 명확한 프로젝트 목표 설정이 분명하겠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도 있어야 되겠고, 이 구체적이라는 좀 숫자가 들어가면 되겠고, 각 단계별 점검 상황, 활동, 관계, 소요 시간,
일정 계획 작성, 그죠? 그 다음에 구성원의 개별적 구성, 팀 구성원의 어떤 지휘, 프로젝트 팀에 대한 몰입,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전체 구성원에 대한 정보 교환, 팀 구성원을 위한, 그죠? 합의 도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성공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팀 경영자 및 그 다음에 구성원에 대한 권한의 명시 이런 부분이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겠고요. 위험 감수 및 독창성의 제공, 이게 다 프로젝트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이죠. 1년에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계속해서 예산 집행하진 않잖아요. 주어진 시간 내에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 자원을 할당을 규정한 일시적인 계획이다. 자, 특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재무적 자원의 분배 방법도 포함된다. 그렇죠? 프로그램이든 프로젝트든 다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야 되죠. 소요되는 재무적 자원의 한계를 제공시하기 때문에 주식의 재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돈을 안 주면 통제되죠. 예산을 편성 안 하면 통제되죠.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할당 재무적 자원 크기에 따라 조직의 과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뭐 경기가 어려워서 복지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서 복지 간의 수업을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용된 계획, 그러니까 늘상 해야 되는 거죠. 조직의 목표 달성에서 반복되거나, 그죠? 일부죠. 활동의 일부고 구성 활동을 조정하는 데서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반복적 사용합니다. 경찰금 시간을 아낌없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활동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된다. 자, 상용 계획은 방침, 표준 운영 절차, 규칙, 규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앞서 그죠? 일시적인 계획은 프로그램, 프로젝트, 예산 이런 거였는데 상용 계획은 방침, 표준 운영 절차, 규칙과 규제 이렇게 됩니다.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행동별로 보면 상용 계획 보면 방침이 뭐냐? 어떤 방침이 없으면 그 조직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영자 의사결정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상용적 계획이다. 경영자에게 의사결정할 때 한계를 제공하다. 어디까지는 된다. 경영자로 하여금 조직의 문제나 상황에 통일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준다. 자, 신입사원 채용 때 자격을 대학 졸업자로 방침을 세우면 그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조직 내 범위, 문제나 상황에 대해 통일적으로 대응을 기회를 준다. 맞죠? 이게 방침이죠. 이런 방침을 내림으로 해서 그 인사 담당자들이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그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4년차 졸업을 나온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방침이라는 거. 자,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 자, 조직 구성원의 특정에 수행할 때 행동을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표준 절차는 방침보다 더욱 상세히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 절차에 따라 특정 사항을 표준적인 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데 도움된다. 그죠? 반품 처리할 때 절차가 딱딱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죠. 반품할 때마다 다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표준 운영 절차 이런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와 규칙과 규제입니다. 특정 행동을 하게끔 금지한 내용을 담는데요. 자, 그래서 뭡니까? 상용화된 가장 명백하게 기술된 내용이다.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도 명백하게 규정된 내용을 갖고 있으나 특정 상황에 취해야 할 특정 단계를 명시한다. 그래서 규칙과 규제가 차이가 있다. 자, 금융규역, 출퇴근 시간 이런 부분을 자 규칙과 규제로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일찍 출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혜택을 줌으로 해서 톨게이트비 혜택을 주면서 일찍 출근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는 전략 계획이고 전략 계획 안에 운영 계획이고 운영 계획 안에는 반복 운동 이렇게 해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